Dr. Dave Choksi here. We have made progress in our fight against COVID-19, particularly due to vaccination. The science continues to show that the COVID vaccines are safe and save lives. Booster doses are now available, and that's good news. But first doses are even more important than third doses, thanks to the over 6 million New Yorkers who have taken that step. Please share your story with someone still thinking through their decision, and let's keep moving our city forward. AARP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간병인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내 성인 5,300만 명이 성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중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섬 주민의 간병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비영어권 자료에 의존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AAPI 커뮤니티의 가족 간병인을 위한 더 많은 비영어권 자료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AARP는 최근 중국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간병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AARP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재정 및 메디케어 핸드북뿐 아니라 약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사랑하는 사람의 입원 준비와 같은 주제를 다룬 건강 관련 동영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프네 과학 AARP 부사장은 한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확대된 자료가 간병인과 그 가족을 위해 더 강력한 기반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양질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선 핵심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했습니다. IMF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소비 및 재정의 취약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오카모토 IMF 부총재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불균형적이며 모멘텀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IMF는 부채 정리와 중국 당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8%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연말에 온라인 쇼핑에 많이 몰렸으나 올해는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등 미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미소매협회가 이달 1에서 10일까지 7,837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미 61%의 쇼핑객이 선물을 구매하기 시작했음에도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쇼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 애널리스트 비백 판디아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연말 쇼핑 대목 상품 배송 지연 문제가 우려되면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보다 상점에서 쇼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 수혜를 누렸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가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존 루이스 전 미국 하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 1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루이스 전 의원은 1960년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6명의 거물 운동가 중 한 명으로 작년 7월 별세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오바마 재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를 위해 쌓은 투사들은 영웅의 전당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며 루이스 전 의원은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이자 비범한 품위와 용기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와 함께 미국 뉴욕대 의료센터에도 1억 6,6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의료센터는 이 돈을 뉴욕 브루클린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활동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유지보수, 보안, 보육 부문 근로자 32만여 명이 $15의 시급을 받게 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새로운 급여 하한선은
내년 1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연방 계약에 적용되며 연방정부 계약자들의 시급 $15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향후 상향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연방정부에 의복을 납품하는 의료업체 종사자와 연방정부 토지에서 일하는 가이드들,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시간당 $15로 오릅니다. 2024년부터 연방정부 계약에 따른 팁을 받는 노동자들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3일 코로나19 항체 검사 기술을 저소득, 중산층 국가에게 로열티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공중보건단체 의약품 특허풀,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와 이러한 특허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목적은 항체 검사가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제조돼 상업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키트를 통해 간편히 할 수 있는 기술로 제조에 복잡한 실험실 인프라 등도 필요 없으며 저소득 중상층 국가의 농촌 지역에도 적합합니다. WHO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 세계에서 보고된 기준 35억 건 이상의 항체 검사 중 저소득 국가의 검사는 0.4%에 불과합니다. 고소득 국가의 일일 검사율은 저소득 국가의 55배가 넘는다고 WHO는 밝혔습니다.